잘해줬더니 오히려 더 무시당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참고 또 참아줬는데 돌아온 건 더 큰 무례함이었다면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착하게 살수록 더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 하나 때문에 클릭하셨다면 정확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심리 전략 3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구조의 실체를 완전히 뜯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줬는데 점점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오래 사귄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베푼 그 사람이 가장 심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975년 심리학자 워첼은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에게 똑같은 쿠키를 나눠줬는데 한 그룹에는 10개, 다른 그룹에는 딱 2개만 담긴 통을 줬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를 받은 그룹이 그 쿠키를 훨씬 더 맛있다고 평가했거든요. 내용물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수량뿐이었는데 적을수록 귀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걸 희소성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그대로 대입해보세요. 단톡방 메시지에 1초 만에 답장하고 누가 부르면 자다가도 달려가고 부탁이 들어오면 내 일정을 통째로 밀어버리는 분 계시죠? 그런 여러분을 향해 상대의 뇌는 이렇게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 불러도 온다. 내가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는다. 그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편의점 생수처럼 책정됩니다. 반면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능력이 동일한 두 사람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일정이 꽉 차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더 유능하고 지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바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를 제 것도 밀려 있어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로 바꾸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2가지 계산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사람의 시간에는 값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보다 바쁘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한 박자 늦췄을 뿐인데 상대가 알아서 여러분의 체급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7년 동안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분이었는데 야근 대타, 주말 출근, 다른 팀 업무까지 다 받아줬지만 승진은 계속 밀렸습니다. 상사의 머릿속에는 시키면 하는 사람으로만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딱 하나를 바꿨습니다. 뇌를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로 바꾼 겁니다. 결국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 한 박자가 주변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석 달 후 부탁할 때 미안해하는 사람이 생겼고 회의에서 이분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뀐 건 능력이 아닙니다. 심리적 체급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더 베풀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거두세요. 여러분의 친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가치를 높여놓으면 꼭 그걸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엔 살짝 선을 넘어보고 여러분이 웃어넘기면 한 발 더, 또 웃어넘기면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형 비난자입니다. 와, 너 그래도 이번엔 잘했다. 몰랐는데 라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래도와 몰랐는데를 분해해보면 원래는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적하면 칭찬한 건데 왜 그래? 라며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형입니다. 매번 힘들고 매번 위기인데 여러분이 도와주면 나 진짜 너밖에 없어라고 하다가 한 번이라도 못 도와주면 아, 괜찮아. 나는 항상 혼자니까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죄책감을 심어서 다음번엔 더 거절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은근한 서열 확인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 걔는 뭘 알아? 얘는 시키면 다 해. 착하니까라고 농담처럼 던집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그 사람은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보다 아래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자기가 유리해지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칭찬형한테 화내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피해자형한테 화내면 나쁜 사람이 되고 서열형한테 화내면 유머도 못 받는 좁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웃지도 화내지도 마세요. 무표정으로 상대의 눈과 눈 사이 미간을 편안하게 바라보세요. 노려보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고 담담하게 딱 3초. 인간의 뇌는 대화 중 침묵을 극도로 불편하게 느끼도록 설계돼 있어서 말을 던진 쪽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3초 후에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칭찬형 비난자가 그래도 잘했다고 했을 때 3초 바라보고 그래도라니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자기 말에 숨겨둔 비난을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못합니다. 피해자 형이 나는 항상 혼자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느끼는 거라면 힘들겠다. 근데 이번 건 내가 시간이 안 돼. 상대의 감정은 인정하되 내 선택은 바꾸지 않는 겁니다. 서열 확인 형이 사람들 앞에서 얘는 원래 좀 그래라고 했을 때 웃지 마세요. 3초 바라보고 원래 좀 어떤데? 라고 되물으세요. 주변 시선이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농담으로 끝내려던 서열 확인이 갑자기 진지한 상황이 되고 이상한 사람은 말을 꺼낸 쪽이 됩니다. 경계선은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번 단호했다가 다음에 또 웃어넘기면 상대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매번 같은 기준, 같은 태도. 이 일관성이 여러분의 울타리를 진짜 울타리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적이 남아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좀 멍청해서요. 저는 원래 운이 없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겸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상대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서열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좀 멍청해서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의 뇌가 0.1초 만에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편하게 대해도 되겠다. 의식적으로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 뇌가 자동 처리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똑같은 도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바닥 신문지 위에 하나에 1,000원이라 적혀 있고 다른 하나는 갤러리 한가운데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안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까? 그릇의 품질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이 그 그릇을 어디에 놓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걸 바꾼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의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이건 제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요라고 시작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같은 의견을 다른 사람이 자신있게 말하면 채택되고 이분이 말하면 무시됐습니다. 이분이 딱 하나를 바꿨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요를 제가 검토해봤는데요로 바꾼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토한 거니까요. 하지만 상대의 뇌에 들어가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사람의 판단력을 믿지 말라는 신호이고 검토해봤다는 이 사람이 시간을 들여 확인한 결과라는 신호입니다. 2달 후 이분의 의견이 묻히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자리, 같은 수준의 의견인데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바뀐 건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놓는 위치가 바뀐 겁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어깨를 움츠리면 상대의 뇌는 이 사람이 자기를 작은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읽어냅니다. 등을 펴고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말끝을 또렷하게 맺는 것,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어디에 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 체급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친절은 산속약수입니다. 편의점 생수처럼 풀어놓으면 아무도 그 가치를 모릅니다. 둘째, 체급을 지키세요.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3초의 침묵과 담담한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불편한 긴장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셋째, 체급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시장 바닥에 놓으면 세상도 그렇게 다룹니다. 언어부터 바꾸세요. 갤러리로 올라가세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자리만 차지하며 에너지를 빨아가는 사람들이 떠나면 그동안 그들을 위해 쓰던 시간과 감정이 전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절약된다면 1년이면 1000시간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여러분 곁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울타리를 존중하는 사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억지로 웃지 마세요. 담담하게 3초 바라보고 되물어보세요. 그건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 3초가 여러분의 그릇이 시장 바닥을 떠나 갤러리로 올라가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겁니다. 존중받는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에 놓느냐,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